보내주신 이 사진은 우리 동네 목련꽃이라고 그 봉우리 맺은 목련꽃인데 그 핑크빛을 띤 이거는 뭐 정목련이라 그러나요? 이제 이 봉우리가 떴을 때는 팍 소리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히아신스꽃, 보랏빛 히아신스꽃을 또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양숙님. 오늘도 날씨가 화사한 화요일입니다. 이곳저곳에선 핑크빛 벚꽃과 같은 색으로 벚꽃 축제와 함께 밝은 표정의 사람들이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작년 이맘때쯤 영준이에게 썼던 편지였는데 오늘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영준이에게 보내봅니다. 이 글과 같이 듣고 싶은 신청곡은 위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를 저와 영준이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멀리 뉴욕에 있는 친구분이라고요. 미카님, 마이카님, 네, 마이카님 내외분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과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뉴욕에 있는 친구분이, 그 친구분 남편이 아주 어려운 인터뷰를 마치셨다고요. 예, 뉴욕에서 인터넷으로도 우리 방송 들으실 수 있거든요. 시간도 뭐 뉴욕하고는 같이 흘러가잖아요. 네, 들으실 수 있다고 좀 전해주세요. 지금 시간이 아니라면 밤 10시에도 재방이 되니까요. 인터넷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푸시케님이 사랑하는 아들 영준에게 쓴 편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준에게. 오늘은 미국의 유명한 1951년에서 1969년까지 심리학회 회장을 지냈던 매슬로우가 발견한 자기 실험에 성공한 사람들의 15가지 심리적 이미지 특징들을 이야기해 주려고. 먼저 그들은 현실 중심적이어서 거짓, 가짜, 사기, 허위, 부정적 등을 진실로부터 구별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자신이 정직하면 거짓을 구분하기 쉬울 것이고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도 알아볼 수 있고 정도를 걷기 때문에 사기에 휘말릴 리도 없고 늘 현실을 직시하기에 허위와는 거리가 멀겠고 부정직한 것은 체질에 안 맞을 게 분명하지 않니? 두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이 강해서 어려움으로부터 도망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과 역경을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로 삼는다는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직시할 줄 아는, 그래서 해결하면서 또 배우는 그런 정신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 같구나. 세 번째, 수단과 목적을 구분하기에 목적으로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으며 수단이 목적 자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즉, 과정이 결과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자세를 갖기도 한다는 뜻이란다. 네 번째, 사생활을 즐기고 남들과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에 종종 더 편안함을 느끼기도 한다는구나. 그래서 아마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시간이 혼자 있게 되는 건가 보다. 다섯 번째, 환경과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주위 환경에 의해 쉽게 바뀌지 않는 반면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더 의존하기도 한다는 거지.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며 소신이 있는 거겠지? 여섯 번째, 사회적인 압력에 굴하지 않아서 항상 사회에 순응하며 살진 않고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반사회적이거나 부적응자의 심리를 갖고 있기도 하다는 좀 특이한 면도 있더구나. 일곱 번째, 민주적인 가치를 존중해서 인종, 문화, 개인의 다양성에 열린 자세를 취한대. 말하자면 인종차별을 한다든가 다른 민족에 대한 선입감 없이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는 open-minded people이라고 해야 할까? 여덟 번째, 인간적이어서 사회적 관심, 동정심, 인간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은 왠지 낯설지 않지? 인간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가서며 알고 지내며 관계 유지에도 아마 유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아홉 번째, 인간관계를 깊이 한다는 것도
수많은 사람들과 피상적인 관계를 맺기보다는 가족이나 소수의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영준이는 이 말이 무엇인지 알까? 서로 같은 가족, 같은 학교, 같은 취미에 정말로 친한 통하는 사람끼리의 관계 유지를 하는 사람들이란다. 10번째, 공격적이지 않은 그 유머를 즐겨서 남을 비웃거나 모욕하는 유머는 삼가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유머를 즐겨 사용하기도 한대. 엄마는 이 점이 참 마음에 든단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야, 유머라고 하기엔 어쩐지 상대방을 비꼬거나 꼬집는 말을 해서 미움을 사는 사람이 있잖니. 영준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말이야. 11번째, 자신과 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남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태도에 연연해하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남에게도 마찬가지 남을 가르치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야. 어쩜 엄마도 이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모르겠다. 엄마도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 그 사람이 그러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말이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기 생각과 같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하거든. 영준이도 어떤 게 좋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렴. 12번째, 자연스러움과 간결함을 좋아해서 인공적으로 꾸미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더 좋아한대. 자연미, 내추럴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마음에 자연스러운 게 있어서 자기 실현에 성공하는 것 같은 생각은 엄마도 공감한단다. 엄마가 생각하기에 영준이도 이런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늘 엄마 보고 화장 안 하는 게 이쁘다고 말해주는 걸 보면 말이야. 13번째, 풍부한 감성. 주위의 사물을 평범한 것일지라도 놀라움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야. 영준아, 왠지 이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게 엄마 마음에 들기도 하고 꼭 엄마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착하게 마시고 있는 거 너도 알겠지? 엄마가 너무 감동한다고 아빠가 흉본 거 기억하지? 하늘이 파래서 눈물이 나고 바람이 불어도 가슴이 시린. 14번째, 창의적이어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며 발명가적 기질이 있다는구나. 창의적이라는 건 늘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며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힘이 있어서 물론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거란다. 마지막 15번째, 초월적인 것을 경험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구나. 학문이나 종교, 철학, 스포츠 등 경험의 정점에 다다르기를 좋아하고 경험의 습관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초월적인 기쁨과 자유를 느낀대. 그리고 이 경험이 머릿속에 남아 계속 그 경험을 쌓으려 노력하기도 한다는 거지. 위대한 발명가나 과학자, 음악가, 미술가들이 자신들의 꿈을 위해 인위적이 아닌 본인들의 순수한 열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경험하며 배우고 깨닫는 걸 반복하면서 자신이 원하는